네, 대표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네요. 바로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차정 교수님, 예. 안철수 어제요. 바로 어제 오늘 해서 사무부총장이 구속 결정이 돼서 예.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긴급 회의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회의 열어도 또 결론은 못 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 6시에 그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전 아침 일찍 그 원래 당내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그걸 앞서 가지고 최고위원 냈는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려서 8시 반에 그 당 워크숍 마치고 바로 원총회에서 네. 또 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려서 저녁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또 뭐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오후 4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아마 주장이 그 팽팽하게 나온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되면 지금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 당원권 정지를 하자. 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충족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 네. 출당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고요. 보니까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최병욱 전 편집장께 여쭐게요.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으니까 지도부 책임론도 있다. 그럼 안철수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지도부 책임을 얘기하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용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지도부 책임론은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네. 얘기 정도 수준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 다수가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지도부 책임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지금 이 사건의 전모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박선수, 김수민 의원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당이니 뭐 당원권 정지니 징계의 수위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경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앞뒤가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네. 그 전에 진상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그 비전문가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당에 검사 출신들도 많아요. 조사해 정말 보는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보기엔 이거 며칠만 맡기면요. 그분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지 네. 않다는 걸 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서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는 것이지 지금 뭐 검찰에서 사실 기소한다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왕주현 전 사무총장 구속한 게 다예요. 네. 그 구속은 증거인멸했다고 해서 구속한 거거든요. 네. 무슨 죄가 엄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상황도 잘 모르고서 의원총회 여러 번 열어봤자 그 나머지 의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결론을 날 수가 없죠. 참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다시 국민의당 의총이 열린다고 합니다. 김민경 전 대변인 어떻게 결론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오늘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최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아침부터 최고위원을 열고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법리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법리적인 문제는 재판 결과에 맡겨야 되는데 또 하나는 국민의 비판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라도 지도부가 책임지거나 징계를 내려서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바로 지금 비례대표인 박선수, 김수민 의원이 어떤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번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차장 교수님이 조금 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원 11조대로 당원권만 전제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 의총에서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도 많잖아요. 출당. 그렇죠. 출당해도 두 분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네요?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출당을 하게 될 경우에 네. 두 분이 나중에 재판 결과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네. 이 국민의당이 의원직 두 자리를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승계할 수가 예, 없군요. 그래서 당 차원 입장에서 보면 두 자리를 까딱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출당시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출당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네. 국민의 지금 그 감정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네.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출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내 일각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자진 탈당하라는 목소리 나오는데 자진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비례대표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군요.
바로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출당과 자진 탈당도 다른 문제인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당원권 정지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모양 같은데, 물론 뭐 이제 당이 잘못했는데 뭘 우리만 손해 보느냐 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고려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당원권 정지 이것 이전에 이 뭐 저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든지 김 의원이든지 저는 당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살신성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스스로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진 목사는 지금 스스로 탈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박선숙 의원일 거예요. 본인이. 네. 자, 내가 얼마나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는가 하는 걸 제일 잘 알 테니까 그 판단을 해서 사실 스스로 결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미칠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선숙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네. 정말 이 진상이 뭐다 하는 거를 박선숙 의원이 안철수 대표한테 고백을 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면 박선숙 의원이 스스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죠. 지금 김희경 전 대변인 당에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겠죠. 누구보다도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가장 깊을 것 같은데요. 새 정치를 표방하고 당을 만들어서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에 연루됐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명진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갖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오늘 의총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안 대표가 평소에 공언해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안철수 의원이 정계입문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직 문제 있으면 비례대표직 차순위 승계도 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이제 그 강력한 정치 쇄신의 의지로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것이 입법 사항인데 입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당내에 남아 있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에서 나름대로 이 지금 그 승계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 승계 후보들을 벌써 선거하는 과정에 다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안 대표는 저렇게 얘기했어도 법적으로 미비한 법적으로는 사실이라서 지금 어쩔 수 미비한 없다.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당신은 그 정치 쇄신의 의지로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하나의 방법은 뭐냐? 결국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출당이다, 당원권 정지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사적생의 각오로 이 현상을 돌파를 해야 된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의 위기 극복도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안 대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측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신 거 아직도 전화가 혐의 없는 건가요?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자, 예. 아까 예라고 하신 거, 그 부인한다는 의미의 예라고 하신 거예요? 전 변화가 없습니다. 디베이트 혐의 직접 독자적으로 지시하신 건가요? 저거든요. 구속되셨는데 신경이 어떠신가요? 그래, 뭐, 구속됐으니까 좀 더 빨리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어디로 가요? 김수민 의원이 그 지시 받았다고 그랬는데 독자적으로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근데 그거 조금만 내려주세요. 당 윗선이랑 혹시 뭐 상의하셨다거나 그런 부분 없으신가요? 김수민 의원이 부총장이 지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건가요? 현재 신경이 어떠세요? 착잡하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착잡하다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뭐 증거인멸 이런 거 없었다. 네. 그리고 리베이트도 없었다는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입장과 본인의 주장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나 일단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증거인멸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명확하진 않고 현재 수사의 기법상 일단 구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결론 지어지려면 법정까지 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걸 법률적 결론을 낼 때까지는 아직 먼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여하튼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본인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치적으로 매듭을 짓고 가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빨리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 주변의 기대이자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네.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낡은 관행에 따른 일탈행위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해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선관위가 거래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실사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어리숙하게 일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 관계자도 그렇죠. 안 된다고 이 하시네요. 문제를 좀 지금.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예. 결국 창당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사당화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당화에 따른 끼리끼리 문화, 우리는 새 정치를 하니까, 내지는 우리는 적어도 부정부패 안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좀 안이한 그 생각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근본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국민의당을 이 문제를 안철수 대표의 측근,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네. 작년부터 탈당과 창당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를 함께하고자 하는 세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력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끼리끼리 문화가 또 파생된 문제였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박선숙 의원은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준 부총장 구속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주로 어느 부분에 집중 소명하셨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당 지시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씀 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지금 핵심, 저희가 햄릿의 이미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숙 의원에게 돈 문제를 다 보고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광의적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베이트 요구 내가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 보고였다. 라는 쪽의 입장. 또 하나는요. 네, 리베이트 요구 결국은 박선숙 의원 지시하에 한 것이다. 지금 결국은 박선숙 의원에게 돈 보고했다. 이 취지는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왕준 부총장이 얘기를 한 걸까요? 최병우 편집장님. 제가 보기엔 저 오른쪽, 그러니까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이니까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은 그걸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지시했다고 그러면 사실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냥 네. 박선숙 사무총장은 보고만 받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네. 아니면 그냥 무시했거나 내지는 뭐 그냥 묵인했거나 그 정도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왕주현 전 부총장은 아마 본인도 이거를 본인이 다 덮어쓰고 지금 감옥에 가는 문제, 이거는 본인이 용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은 단순한 그 박선숙 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데 불과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왕주현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이죠. 부사무총장이 아마 선거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하고 상당히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신이나 신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갈등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모든 걸 다 쥐고 짊어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박선숙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보고는 한 건 맞지만 리베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혼자서 결행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왕준 사무부총장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돈 문제 다 보고했다는 부분이 진실이 정확하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지금 고민할 것 같고 아까 지금 착잡하다는 이야기도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어떤 선택을 할까 기록에 놓인 선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신경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준 전 사무부총장 박선수 위원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조사 17시간 받았는데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근래에는 이제 중간에 식사 시간 전에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식사를 할 거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거냐. 저도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뭐 이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식사 시간 전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식사 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 아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